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국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있는 힌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해외 취업 관련해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새 벌써 4탄까지 왔습니다. 혹시나 1편에서 3편까지를 안 보신 분들은 앞에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어떤 분이 CV를 작성할 때 필수 사항들을 물어보셨거든요. 요즘에는 해외 취업할 때 링크드인이 필수거든요. 저는 링크드인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보통은 저는 제 경력들을 CV를 작성할 때 한 페이지로 담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인턴 했던 경험들은 다 CV에서 이제 뺐어요. 어느 정도 경력이 있다 보니까. 근데 링크드인에는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링크드인에는 제가 CV에 다 담지 못했던 저의 경력을 약간 담아두는 그런 용도로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력서를 받았을 때 링크드인 주소가 없더라도 꼭 그 이름을 검색해서 링크드인을 다 쳐보는 게 이제는 관습이 됐거든요. 면접 담당자들이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그냥 링크드인 주소를 그거 하이퍼 링크로 넣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력사항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에이전시에 다니신 분들은 클라이언트 이름들 꼭 적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쓸 수 있는 플랫폼이 뭔지를 또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있다면은 그 자격증은 꼭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 퍼포먼스 마케팅은 사람을 뽑을 때 이 자격증들이 필수라고 공고를 내놓는 그런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면은 꼭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분이 CV에서 한국 이름 적는지를 물어보셨는데, 네, 저는 한국 이름 씁니다. 제가 예전에는 영어 이름을 소피아라는 걸 썼었는데, 제가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뭐 터키나 아랍 친구들은 되게 희한한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알파벳을 봐도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다들 본인 이름이니까 그냥 쓰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편의를 위해서 굳이 내 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혜라는 이름을 계속 쓰거든요. 근데 이게 스펠링이 DAHYE가 한국에서 표준으로 정한 스펠링에 맞춰서 그걸 쓰는 건데, 영국 사람들 보면은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나 봐요. 그래서 다 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다 히라고 부르는 사람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일단 사람들을 처음에 만나면은 보통 제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다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해라고 가르쳐주고, 그 이후로 발음 못하면은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어요. 그냥 다히 불러도 네 이러고 다 허이 불러도 네 이러고 그냥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력서가 통과 안 될 때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력서가 계속 떨어진다면은 내 이력서가 채용 공고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를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채용 공고에서 우리는 구글 쇼핑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하면은 내 이력서에도 나는 구글 쇼핑을 잘한다 라고 드러낼 수 있도록 채용 공고에 맞게 내 이력서를 계속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보고 나의 이력서를 그에 맞게 고쳐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인터뷰 질문들이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해외 취업을 준비할 때는 인터넷에 영어 민접 인터뷰 질문들 이렇게 해서 20가지를 다 적어보고 거기에 맞는 다 예상 답변을 적어보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경력직이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보통은 공통적인 질문 3가지만 준비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무조건 나오는 질문은 자기소개 해봐 이 질문이거든요. 자기소개라고 하면은 다들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근무했던 회사들을 다 말해주면서 이 회사에서 제가 주로 맡았던 채널이랑 프로젝트가 뭔지를 위주로 설명해 주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신입이라서 본인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포지션에 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 포지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를 자기소개에 녹여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꼭 물어보는 질문은 지금 회사를 왜 떠나려고 하니 이 질문은 꼭 물어보거든요. 경력직인 경우에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보통 부정적인 질문은 지양하는 편이고요. 보통 말하는 이유가 그냥 지금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채널이 제한적이라서 그냥 채널을 확장해보고 싶어서 이직하려고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왜 나를 뽑아야 하나?
그리고 네가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니? 이 질문은 약간 맥락이 비슷해서 똑같이 대답하면 되거든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랑 나의 강점을 얘기하면서 직무에 내가 입사를 했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를 설명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세네 질문은 꼭 준비해 가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 외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면접에서 나올 만한 질문 막 20가지, 30가지 이렇게 달달 외워서 하면은 솔직히 면접에서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면접을 예상 질문을 다 준비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 경력들을 일단 나열해보고 그리고 그 경력에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지 거기서 얻은 스킬 그리고 프로젝트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씩 진짜 해부하듯이 적어봐요. 여기서 배운 나의 그런 경험과 그리고 스킬을 이렇게 내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면은 그 면접을 물어볼 때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기의 경력을 해보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류 전형 통과 후 대면 인터뷰 및 전화 인터뷰 팁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그 회사에 입사했다고 마인드 트레이닝을 하는 편이에요. 그 면접 보기 전에. 그러면은 내가 딱 입사를 했을 때 어떤 점이 궁금하고 어떤 점을 고쳐야 되는지 이미 머릿속으로 다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인터뷰를 보기 전에 이미 그 채널에 대한 전략을 다 짜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뷰를 시작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전략으로 그 채널을 운영하고 싶은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니?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막 대답을 듣고 이런 부분은 왜 안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 이렇게 단답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보다 약간 대화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돼서 더 긴장도 덜 하고 더 약간 인터뷰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해외 취업 면접 시 주의해야 할 부분. 보통은 처음에 HR이랑 스크리닝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심각한 면접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노티스 피리어드 아니면은 뭐 여기 왜 입사하고 싶니? 그리고 바라는 연봉은 얼마인지 이렇게 간단한 질문들을 물어보는 걸 HR 스크린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조건 같은 거를 물어보는 건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재택근무 가능하나 아니면은 연봉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가능한데 그 실무자 인터뷰로 넘어갔을 때 그 회사의 복지나 그리고 연봉에 대한 질문은 자제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들은 그 사람들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HR 담당이거든요. 면접 시 가장 중요한 부분.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이미 인터뷰를 볼 때 내가 입사를 했다 생각하고 그 계정의 전략을 다 짜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내가 이미 입사했을 때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 때 한 방이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답변이 한 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특이하게 잘하는 거는 제 성격이 약간 인터뷰를 밝고 부드럽게 이어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계속 웃고 되게 농담을 던지려고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인터뷰가 되게 즐겁고 활기차게 진행돼가지고 항상 잘 끝났던 것 같아요. 결국 면접도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성격을 약간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만의 해외 취업 셀링 포인트. 일단 영국에서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해외 진출을 할 때 한국도 되게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이고 한국 코리안 스피킹을 한다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는 저는 저만의 스킬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저만의 전문 분야는 지금 구글 쇼핑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국인 포지션으로 입사했다가 글로벌로 점점 영역을 넓히면서 나의 전문 분야를 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영국에서의 경력을 한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네,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영국에서 한국에서 쓰는 플랫폼을 다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구글이 검색 엔진 메인이라면은 한국에서는 주로 네이버를 쓰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그 네이버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쓰는 기술도 여기서 익히면은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입에게도 경력을 요구하는지 커버레터는 옵션인가요? 정규직 경험을 신입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경력직이지 신입이 아니잖아요. 근데 관련 인턴이나 자격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커버레터는 관련 경력이 없는 신입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자기 직종을 전환하고자 할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력직이라서 커버레터는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신입으로 회사 지원 시 회사에 어필할 수 있는 점. 아무래도 퍼포먼스 마케팅은 관련 자격증을 따는 게 아무래도 가장 많이 어필이 되겠죠? 자격증이 있다면 내가 그냥 아무런 직업이나 찔러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는 거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퍼포먼스는 데이터 분석 능력이나 아니면 숫자를 보는 능력이 중요해서 학교에서 이런 관련 프로젝트를 했으면은 이런 점을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는 화학이 전공인데 화학에서는 실험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학 실험 관련 리포트를 쓸 때 이런 수치 관련 분석을 많이 해서 나는 퍼포먼스 마케팅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실제로 면접에 붙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연관고리라도 찾아가지고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해외 취업, 스폰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 브랜드 마케팅을 해가지고 퍼포먼스 마케팅은 신입으로 입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직접적인 퍼포먼스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 경력에서 최소한의 연관고리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보고 분석했어요. 브랜드 마케터는 일종의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보면 돼요. 일단은 내가 캠페인의 컨셉과 그리고 목표치를 짜고 그리고 이 캠페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팀의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거든요. 이 팀 중에 퍼포먼스 마케팅 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캠페인을 집행하면서 퍼포먼스 마케팅 팀에서 주워 들은 지식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면접에서 어필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잡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한국 스타트업과 영국의 기업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 하나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영상을 따로 찍을게요. 그리고 해외 취업을 하고 싶으면 한국에서 어떻게 역량과 커리어 관리를 해야 할까요? 라고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그냥 한국의 로컬 플랫폼 네이버만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글로벌 플랫폼 구글 같은 플랫폼들을 계속 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냥 계속 팀장님한테 저 구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계속 어필해보세요. 나중에 해외 취업한다는 말은 하지 말고. 그렇게 글로벌 관련 지식을 쌓으면은 나중에 해외 취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싸리 외국계에 입사해가지고 거기서 경력을 쌓고 지사 발령을 노려보는 것도 답인 것 같아요. 제 아시는 분 중에 한국 지사에서 일하다가 싱가포르로 발령 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경력을 쌓기 위해서 업무 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저는 퇴근하고 딱 5시 반 되면 딱 땡 하면은 일 관련된 거는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그 대신에 커리어 일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루 동안 직장에서 배운 것들, 부족한 것들을 기록하는 일기를 저는 영국에 와서 계속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들여보지는 않더라도 내가 어떤 식으로 커리어를 발전하고 싶은지 약간 뇌 속에 각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작은 회사에서도 경력을 쌓아도 되는지. 네, 하지만 업무를 할 때 기술이 될 수 있는 업무를 하세요. 뭐 예를 들면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다루는 일이니까 그런 플랫폼을 다루는 기술이 나중에 경력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컨텐츠 마케팅 중에 막 블로그에 그냥 도배를 하고 글만 이렇게 계속 쓰는 그런 직업들 있죠.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경력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고 계신다면 회사에서 기술이 될 수 있을 만한 업무를 찾아서 이것도 같이 병행하시면 좋아요. 사실은 회사 사이즈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계는 계약직이 많은데 그때 초조함은 없는지. 일단 영국에서 계약직은 정규직이 더 좋고 계약직이 더 좋고 이런 개념이 잘 없거든요. 왜냐면 계약직은 돈을 훨씬 많이 줘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냥 사람의 선택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초조함을 느낄 이유는 전혀 없고, 만약에 비자가 만료될 예정이라면은 조금 초조함을 느끼겠죠. 예를 들어서 워홀 비자가 2년인데 내가 계약을 1년짜리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영국에 계속 머물고 싶으면 그게 좀 초조함이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영국 워홀 비자로 오셨다면 1년은 그냥 비자를 지원받을 생각하지 말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경력을 쌓고 나머지 1년은 비자를 해줄 수 있는 회사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스폰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Q&A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완전 해외 취업에 관련된 Q&A는 거의 다 다룬 것 같은데요. 이직 관련한 Q&A는 빼고요. 그래서 다음 편은 이직이랑 그리고 영국에서 왜 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마케팅 관련한 Q&A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잘 지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